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았어요. 도시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 언어라는 같은 언어를 썼고요. 그리고 같은 신들을 숭배를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신들을 숭배를 했고, 이것을 다신교라고 하죠. 이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신을 숭배하는 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신들의 가족도 모두 믿었어요. 신들은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올림푸스 산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인간들이 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 신들은 인간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가끔은 잔인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우스 신이 올림푸스 산의 꼭대기에 앉아서 그리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개미처럼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무를 베고 초원에 집을 짓고 낚시하고 사슴을 잡아먹고 재미삼아 새를 잡고 물을 구하기 위해 계곡을 막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좀 없애야겠네. 이렇게. 그리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멋진 계획이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며칠 뒤에 신들이 모두 큰 결혼식에 참석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가 싸움을 일으키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금 사과를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황금 사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태양마저 그 빛을 잃게 할 정도의 무척이나 아름다운 사과였는데 그 꼭지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에게. 그리고 나서 제우스는 싸움의 여신 에리스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과를 결혼식에 가져가서 내 아내 헤라 앞에 떨어뜨리도록 해라. 싸움의 여신 에리스는 말썽 일으키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우스의 말대로 사과를 결혼식장으로 갖고 가서 헤라와 다른 여신이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헤라 앞에 그 황금 사과를 굴려 보냈는데 헤라가 그것을 집어들면서 어머, 이거는 내 것이로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에게라고 적힌 걸 보니. 그런데 같이 있던 두 여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황금빛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꼬우면서 그 크고 푸른빛 눈으로 깜빡거리며 헤라님, 그 사과는 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곁에 있었던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끼어들면서 이 사과는 제 것이네요. 그랬더니 헤라가 다시 사과를 낚아채면서 아니에요. 분명 내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온 손님들은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에 대해서 저마다 떠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헤라가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이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 남편 제우스에게 판결을 부탁합시다. 그가 신들의 우두머리잖아요. 라고 했던 거죠. 제우스는 모른 척 했어요. 사실 그 황금 사과는 제우스가 보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내를 판단할 수 있겠소? 그건 말도 안 되지. 황금 사과의 주인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야겠소. 트로이의 왕 파리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니까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를 결정해 줄 것이요. 그래서 파리스를 찾아갔어요. 그는 산기슭에 누워서 세상 일에는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갑자기 새 여신이 손에 사과를 들고 파리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누구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조금 곤욕스러웠겠죠. 파리스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신들이 파리스에게 속삭였죠. 나 선택해라. 나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입을 열면서 파리스, 나를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주마. 그 순간 파리스의 눈이 빛났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여신 아테네와 헤라는 어땠겠어요? 무척 화가 났겠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그 파리스와 사랑에 빠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헬레네는 이미 결혼을 했던 여자예요. 남편이 누구냐? 그리스의 왕 메넬라우스. 그리스의 왕 메넬라우스와 이미 결혼을 했던 상태였죠.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트로이를 쳐들어가서 파리스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죠. 헤라는 아직도 파리스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 황금사과의 주인공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파리스이기 때문에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트로이와 전쟁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에 섰고 태양의 신도 트로이 편에 섰어요. 그러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트로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 출항할 쯤에 모든 신들이 트로이 편이 아니면 그리스 편으로 나뉘게 했던 거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었죠.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